여러분 안녕하세요. 둥지 언니. 전태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2달 동안 썼던 총 비용이 얼마인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2달 동안 저희가 쿠알라룸푸르, 페낭 이게 두 군데 있었는데요. 쿠알라룸푸르에서 263만 9천 원 썼고요. 그다음 페낭에서 384만 8천 원 썼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648만 7천 원 썼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자면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숙소 140만 원, 외식은 56만 2천 원, 마트 24만 3천 원, 교통 3만 7천 원, 기타는 커피, 그다음 이런 잡동사니들 그죠. 15만 7천 원, 쇼핑을 24만 원 했습니다. 페낭 총 비용은 호캉스 100만 원을 포함해서 384만 8천 원이고요. 숙소 비용이 145만 원, 외식 57만 원, 마트 18만 9천 원, 교통 23만 9천 원, 기타 비용 111만 원, 쇼핑 29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캉스를 제외하면 284만 원 정도 썼습니다. 쿠알라랑 좀 비슷하죠. 이 비용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상상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식품에 대한 물가, 밖에서 로컬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2인이서 한 5,000원에서 7,000원 사이면 밥을 먹을 수 있고요. 음료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지붕이 있는 건물, 백화점 지하라든지 이런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식사를 했을 때는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요 정도면 2인 식사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에요. 네, 좀 맛있는 거 먹으면 한 15,000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숙소 같은 경우는 저희는 거의 최중심지에다가 숙소를 잡았고요. 각종 커뮤니티가 좀 잘 갖춰져 있는 콘도를 잡았는데 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그 정도 수준이면 한 140만 원 정도 합니다. 중심지랑 조금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으면은 한 70? 더 싼 것도 있고 절반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트 같은 경우는 장 볼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과일 사 먹는 정도 말고는 네. 없어요. 과일이랑 물값, 과일, 물값, 그 다음에 과일 사러 갔다가 뭐 과자 맞아. 사고, 술 사고. 그쵸. 참고로 여기 술값이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교통 같은 경우는 다 그랩이에요. 그랩이 말하자면 그냥 택시 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택시비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국 가격의 한 교통비가 한 4분의 1?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커피를 밖에서 사 마시면은 거의 스타벅스에서 마셨는데 거의 우리나라 비용이 한 60%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싸긴 싸다. 쇼핑은 사실 쇼핑을 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겨울나라에 있다 왔기 때문에 여름에 입을 만한 반팔티 몇 개, 바지, 슬리퍼, 쪼리 같은 거 이런 거 샀던 비용이 거의 20 얼마 정도? 그쵸. 기초 화장품 떨어진 거 산 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용이 한 이 정도 나왔는데 만약에 좀 저렴하게 한 달 살기를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숙소는 저희 숙소 비용이 한 절반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죠? 70만 정도. 근데 이 절반이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숙소에 헬스장, 수영장 다 있고 막 그래요. 기본이 그냥 저렴해도 지역이 조금 멀다. 지역이 멀 뿐. 그다음에 쇼핑도 안 하실 테고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2인 기준으로 한 1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겠더라고요. 맞아요. 숙소 포함해서 그죠? 그리고 한 달 살기를 하기에 좀 괜찮은 지역. 지역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있었던 데가 부키빈땅이라는 곳이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삼각 라인이 있어요. 이 KLCC라고 해가지고 그 삼각 라인이 가장 쿠알라룸푸르의 핵심 지역이고 여기 있으면 뭐 수리아도 갈 수 있고 파빌리온도 갈 수 있고 뭐 웬만한 이 인프라를 다 이용하기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있었던 부키빈땅 쪽에 있으셔도 되고 아니면 수리아하고 부키빈땅 사이쯤 그 사이쯤 어딘가에 숙소를 잡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수리아 쪽으로 올라갈수록 숙소비가 조금 더 비싸고 네. 우리 집이 있었던 부키빈땅 쪽이 조금 더 숙소가 저렴해요. 그걸 잘 보셔갖고 그쪽 지역으로 잡으시면은 웬만한 인프라 다 이용할 수 있다. 또 웬만한 데는 다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지타운이랑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어떤 것 같았어요, 위치가? 어떤 느낌이냐면 최신식이 없는 곳? 그냥 먹을 때는 진짜 많은데 갈 때는 별로 없더라고. 길거리 식당 이런 거는 진짜 많아요. 나가면은 다 호커센터거든요. 근데 깔끔한 식당이나 깔끔한 레스토랑 이런 거는 조금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좀 맛집 같은 데 가려면 무조건 그랩을 불러서 다니지 않으면 도로가 되게 뜨거워요. 아스팔트가 늘 뜨겁고 이래서 다니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깔끔하고 뭐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살고 싶다. 그러면 조지타운보다 탄중붕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면 이제 바닷가도 있고 뭐 호텔, 리조트 같은 게 질비해 있고 대신에 생활 물가가 이쪽보단 조금 높더라고요. 맞아요. 식당 가보니까 식당 가격이 조금 더 물가가 있는 편이고 대신 좀 깔끔하고 네. 집도 조금 더 세련됐고 근데 좀 더 비싸요 숙소가. 인프라가 좀 더 잘 갖춰져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 2달 있었는데 2달 있으면서 저희가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장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첫 번째 장점은 일단 외식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식재료가 엄청 저렴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레이시아에 딱 도착했을 때 저희 숙소 밑에 마막집을 딱 갔는데 너무 저렴하고 맛있는 거예요. 맞아. 제가 깜짝 놀랐어. 음식이 다 저렴합니다. 맛있고. 두 번째 장점은 그랩이 그냥 차 부르는 것뿐만 아니고요. 웬만한 필요한 걸 다 심부름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음식 배달, 커피 배달, 생수 배달, 그리고 생필품도 원하는 게 있으면 뭐 비누, 샴푸 이런 거 다 담아가지고 보내달라 그러면 다 집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집안에서만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그랩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배달비는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원에서 900원 정도 내면 배달이 다 됩니다. 또 그랩 택시 같은 경우는 차가 막힌다고 해서 비용을 더 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처음에 앱에서 택시를 부를 때 가격이 나와요. 그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양한 음식. 음식이 굉장히 네. 다양합니다. 이 음식이 다양한 게 왜 좋냐? 중국식, 말레이식, 인도식 이 세 개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게 뭐 웬만한 맛있는 커리 인도 사람이 막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또 이제 중국식과 말레이가 섞여져 있는 음식이라서 한국인 입맛에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웬만한 건 다 맛있고 양념도 진하고 매운 음식은 또 맵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유럽에 있다 왔던 저희로서는 여기 음식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네. 6개월을 유럽에 있었더니 근데 뭐 물론 한국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다가 일로 놀러를 왔다 그러면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네. 한국 음식은 워낙 맛있으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식이 되게 다양하고 맛있다. 그리고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합니다. 그렇죠. 천국이지. 네, 제가 과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단 과일티 입고 있잖아요. 열대 과일, 두리안이나 하미과, 망고스틴, 뭐 잭프루트 진짜 뭐 한국에서 못 먹는 과일들이 널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싸요. 망고스틴 막 이만큼 사도 얼마 안 합니다. 망고스틴이 저희 밑에 있는 슈퍼 기준으로 했을 때 1kg에 2,000원대였어요. 1kg면은 둘이서 한 2번 먹거나 많이 먹으면 한 번 만에 다 먹기도 하는데 네. 그 정도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말레이시아 2편 보면 과일 먹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모든 과일이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대비해서 콘도 컨디션이 엄청 좋습니다. 맞아요. 한 100만 원만 주셔도요. 헬스장, 수영장 이런 거 다 있고 집도 웬만하면 깨끗해요. 보안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또 한식 재료가 엄청 저렴합니다. 맞아요. 한식 재료라고 하긴 좀 그렇고 라면, 고추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저렴해요. 맞아요. 간장 이런 것도 다 싸고 저희가 해외 생활하면서 계속 그 한식 재료를 사서 집에서 밥을 해 먹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동남아에 넘어오면서 여기는 음식이 싸니까 해 먹지 말자라고 포기했는데 왔더니 여기가 제일 한식 재료가 저렴해가지고 이러면 해 먹으면 더 싸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라면 가격이 한국이랑 거의 똑같거나 더 싸기도 해요. 맞아요. 라면 진짜 가격 보면 여기가 더 싼가? 이 생각이 든다니까. 맞아요, 진짜. 또 쇼핑몰들이 좀 많은데 쇼핑몰이 다 쾌적해요. 물론 굉장히 더운 데 있다가 들어가서 쾌적함을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쇼핑몰은요. 한국에 있는 여타 뭐 스타필드 이런 거랑 견주어도 전혀 지지 않고 1층에는 웬만한 평소에 잘 못 볼 만한 명품 매장이 그냥 다 즐비해 있고요. 엄청 깨끗하고 시설도 되게 좋아요. 또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제가 봤을 때 그건 것 같아요. 뭔가 배우는 게 되게 저렴해요.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희가 하진 않았지만 뭐 수영을 배운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해요. 자기가 묵고 있는 콘도로 선생님을 부를 수도 있대요. 아니면은 그냥 그 풀장으로 가서 배워도 되고 근데 뭐 1회에 진짜 뭐 한 10,000원 아래 정도? 그 정도로 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불러서 한번 좀 배울걸.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몸에 좋은 건 싸고 몸에 나쁜 건 비싸다고. 맞아. 술 같은 건 비싸고 이런 것들은 다 좀 싸고. 그다음 뭐 테니스 막 이런 것도 다 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겠네. 자, 그러면 뭐 장점은 사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단점은 첫 번째가 이게 좀 센데 술 가격이 좀 비싸요. 술 비쌉니다. 그 술 작은 캔 하나에 한 3,500원 정도 수준. 음식점 가서 사 먹으면 더 비싸요. 그 편의점에서 사면은 그래도 뭐 한 2-3,000원 사이면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음식점에 가면 캔 하나에 뭐 3,300원, 3,500원 이러고 네. 병으로 시키면 좀 큰 병 있죠. 큰 병은 한 9,000원 정도예요, 한 병에.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만약에 좀 한국 술이 땡긴다, 소주도 9,000원에 팔아요, 한 그쵸. 병에. 뭐 한 병씩 이제 뭐 조금씩 마시는 거면 괜찮은데 매일 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치명적입니다. 끼니마다 먹는다. 그럼 조금 술값이 나갈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카드를 안 받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신용카드. 뭐 길거리 음식점에서 안 받는 거는 당연해요. 당연한 건데 안 받아. 그냥 멀쩡한 가게에서 카드를 안 받는 데가 많아요. 맞아요. 가끔 편의점도 안 받고요. 그리고 공항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것도 체인점 커피숍
마추픽추 그런 데서도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되게 당황스럽다. 이렇게 세련된 곳에 왜 카드기가 없지? 우리한테 거짓말하나 싶을 정도로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언니 캐시 막 이러는데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원래 산책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걸어다니다 보면 인도가 없는 데가 많아요. 인도가 이렇게 쭉 있다가 끊어져요 갑자기. 그래서 차도로 잠깐 가야 돼요. 맞아. 어쩔 때는 인도를 따라 쭉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하차도가 나온다? 그 다음에 사람이 못 가요.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서 어딘가로 건너서 막 가야 되고, 더운 나라고 산유국이라 기름이 잘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차를 타고 다닌대요. 한 집안에 차가 2대인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도블럭이나 이런 걸 많이 안 만들고, 그래서 뚜벅이로 여행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좀 되게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호등이 별로 없습니다. 신호등도 없어. 그러니까 신호등이 저기 막 1km 저 밖에 있어. 맞아. 진짜 말도 안 되게 신호등이 없어요. 맞아. 예, 그런 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건데, 공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맞아요. 녹지가 막 풍부하고 땅이 되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만약에 공원이 있다고 해도 더워가지고 좀 나가기 좀 힘들 것 같아. 덥지. 그리고 여기는 식당에 휴지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거의 없어. 백화점에 있는 푸드코트를 가도 휴지가 없어요. 저희 늘 가방 안에 조그만 포켓 티슈를 늘 갖고 다녔어요. 왜냐면 이게 여름 나라기 때문에 막 뜨거운 국물 먹으면 뭐 콧물 다 나오고 막 땀 흘리고 이러는데, 그게 없고 입도 못 닦아요. 그리고 이거랑 연결되는 건데, 화장실에도 휴지가 없는 데가 많아요. 아, 맞아. 근데 이제 휴지만 없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이제 뒤처리를 하는 방식이 물로 이제 뒤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해. 물이 많이 튀어 있어. 들어가면 그냥 물이 바닥에 흥건한 경우가 종종 있다. 휴지를 갖고 들어가도 좀 망설이게 돼. 여기서 볼일을 봐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깨끗한 데는 깨끗하기도 하고, 네. 요런 데는 또 요런 데가 있어요. 네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맞아.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은 건데, 쥐랑 바퀴벌레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도마뱀도 벽에 좀 있고, 밤에 길 가다 보면 밝은 조명이 켜져 있는 벽에 도마뱀이 딱 앉아 있어요. 파충류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면은 뭐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 쥐하고 바퀴벌레 이런 게 가끔 보인다라고 했는데, 2달 있으면서 쥐는 한 2번 만나? 네. 이것 때문에 뭐 못 간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있기는 있다. 네. 바퀴벌레도 저희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한 번 봤다. 엘리베이터에서.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벌레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절대 그거 큰 단점 아니에요. 자주 안 보인다. 근데 진짜 희한한 게 파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수산물 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도 파리가 없습니다. 맞아. 그치? 그 시장 가면은 왜 밖에다가 뭐 널어놓고 팔잖아요. 근데 파리가 없어요. 파리가 없어. 근데 야시장에 앉아서 음식 먹는데 파리가 없습니다. 맞아. 엄청 신기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네. 오히려 지금 저희가 있는 태국, 여기는 파리가 그렇게 많아요. 파리가 좀 많더라고요. 파리가 많아요. 와, 이거 쫓아내도 계속 앉아. 계속 와. 그냥 목숨 걸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말레이시아를 추천하고 싶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저희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나는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마셔도 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와서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에 좀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 막 맛집 도장 깨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냥 여행은 먹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 있으면 맛집 하나씩 찾아다니는 재미가 장난 아닐 거예요. 아마. 쏠쏠할 겁니다. 인생 여행지가 될 수도 진짜로. 있어요. 저희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외출해서 먹고 이 정도였었는데, 진짜 제대로 구글지도 펼쳐놓고 맛집 다 찍어갖고 다니면 여기 되게 재밌겠다, 장난 아니에요. 그 생각했었어요. 물론 배달시키면 다 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짧은 여행이 아닌 길게 여행하실 분들, 한 달 살기 정도는 하겠다, 이런 분들. 말레이시아는 무비자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살기를 하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으로 2달 있었던 곳이 말레이시아예요. 그쵸. 한 달씩만 묵었었는데 처음으로 연장을 했고, 그만큼 저희는 괜찮았어요. 네. 뭐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그 단점을 조금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복합적인 점수가 괜찮은 곳이에요, 말레이시아가. 그래서 은퇴해서 뭐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이 동남아 여행하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베트남, 뭐 태국, 필리핀 이런 데잖아요. 또 방콕 가야 되나?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 가지? 이런 분들한테 저는 좀 추천합니다. 이제 너무 많이 갔다, 동남아 다른 지역들을. 그러면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비행기 값 좀 저렴할 때. 그럴 때. 저렴할 때. 예. 왜냐면 여기 있으면 싱가포르도 놀러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안 갔지만. 저희는 막 그런 찬스를 좀 날리는 편입니다. 맞아요. 예. 그냥 남들이 유명하다 그러고
뭐 남들이 이렇게 가면 좋아요라고 해도 우리가 호기심이 없으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갈 수 있으니까 육로로 이동 가능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위에 올라가면 페낭 있죠. 페낭이 한국의 전라도라고 불릴 만큼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예. 랑카위 휴양지 갔다 올 수 있죠. 싱가포르 가서 완전 뭐 쇼핑을 즐길 수 있죠. 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한번 한 달 살기로는 와보기 괜찮은 것 괜찮습니다. 같아요. 또 일단 비용이 적게 드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2달 있어 보면서 저희가 썼던 비용과 일단 저희가 느꼈던 장단점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이 외에 저희가 좀 빠뜨린 게 있거나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작성해 주시면 아는 선에 한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다음 영상 치앙마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